20대, 30대, 40대 요 연령대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면이 아주 많죠.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그러면 많이 하잖아요. 워라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깨지면, 이게 무너지면, 워라밸이 무너지면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. 네, 가족들과의 이 균형이 깨지면 가족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이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요. 특히 자식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워요, 마음이. 마음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이게 뭐 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.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도 나빠져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거든요. 그래서 일과 가정, 이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것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쭉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귀에 탁 들어오고 진짜 궁금하다 했던 게 뭐냐면요. 우리 지금 송은 셰프님은 3주 간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. 현재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에 대한 괴리? 아니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한 반년 되셨어요? 넘었고 아이고, 어머. 미국으로 간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아, 있어요. 네. 그 전에는 제가 공부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처음으로 보냈어요. 40 몇 년 만에. 아, 네. 그러니까 바쁘게 아빠로서의 역할만 해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고 와이프한테 뭐 식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일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보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게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. 3주 동안,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제주도 매장이 또 공교롭게도 멀리 또 있으니까 그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,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. 야, 그 미국에서 그 요리도 삼시세끼 그걸 못 해줬던 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한테 얻어먹은 게 뭐니? 가끔씩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란 후라이를 얘기해서 달걀 후라이. 그게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. 내가 여지껏 해준 게 없었구나.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.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침, 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. 네, 저녁 준비하고 그래서 일상이 재료 사다 날르는 거예요. 네. 몸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. 예.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그다음에 그 건강적으로도 사실 이제는 진짜 예전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몸이 그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. 예. 시차 적응이 또 그게 또 그러니까. 고통스럽거든요. 진짜. 가는데 또 시차 적응 가서 한 3, 4일 동안 잠만 자고 낮가봐요. 또 와서 3, 4일 동안 또 그 적응하고 야, 밸런스가 정말 신체 밸런스가 깨져요. 네. 그리고 2주 적응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일하고 정신 차리고. 그게 중요한 게 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나중에 건강에 문제. 왜냐면 위가 저녁 때 쉬었다가 근데 또 한국에 오면 이제 위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위장 장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네, 조금씩.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.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뭐 이렇게 넣는데 아주 꽉 채워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카스테라 같은 걸 구울 때 그 틀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카스테라 재료를 쭉 부으면 그 틀에 이렇게 딱 모양이 빈틈없이 다 이렇게 차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삶이 꽉 빈틈없이 꽉 차야지만 거기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. 맞아요. 그래서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3주 동안,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,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. 이제 아침,
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. 저녁 준비하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뭐 하고 싶은 걸 해봐. 이게 결국 여유잖아요. 네. 여유라는 건 틈이거든요. 우리 송은 셰프님은 어떤 삶에 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 틈이 딱 생기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그 틈을 채워야 돼요. 불안해요. 그렇죠. 불안하시죠. 네. 쉬는 날에도 한번 쉬어보자. 이렇게 토요일, 일요일이나 좀 슬로우할 땐 쉬어보자.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. 나가야 될 것 같은. 뭐 하세요? 나가서?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. 음, 못 쉬고 음, 저녁에라도 음, 손님이라도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. 그것도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음. 옆에서 보면 매장 예약 전화를 또 자기가 받아요. 아, 진짜. 저 그거 보고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거든요. 문제가 심하다. 예. 들으면 들을수록. 전화라도 갑자기 받아야 감사합니다. 되나? 무슨 대집니다 이러면서 예약은 제가 또. 매장 전화를 이제 자기 휴대폰에 올려놔,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. 어휴. 그러니까 멈추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. 그래서 뭘 또 해야 돼요. 1년에 한 번씩 뭘 오픈해야 돼요. 이게 병이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. 내려놔.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비행기를 타고 3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통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힘들어 하면서도 그 모든 삶의 24시간 시간을 틈없이 꽉 채워서 비행기 가기 전에도 무슨 일을 꼭 하고 가실 거예요 아마. 그날 그 직전까지 뭘 하시죠. 미팅하고 그렇죠. 네. 저녁 때 비행기. 그래서 저녁 비행기를 많이. 꽉 채워서 틈이 생기면 좀 불안해.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못 견딜 때의 불편함은 불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맞아. 미국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원래는 안 그러셨어요. 원래는 좀 털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. 제가 미국 생활 때 오늘 같이 일했는데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애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. 일하는 애들이 1년 동안 줄 서 있으니까.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도 나가리 돼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. 그리고 내가 진급 다음 상대인데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. 내가 그 다음 올라가야 될 차례인데 왜 내가 동양인이어서 왜 그러지? 혼자서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.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출근하고 뭔가 다 세팅해놓고 니네들이 나한테 군소리 안 하게 니네 것까지 해줄게. 나 뒤에서 욕하지 마. 뭐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.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해왔던 거는 파인다이닝 일을 주로 그렇죠. 해왔는데 그렇죠. 그거를 이제 한국 와서 차리고 그거를 문 닫고 고깃집을 이제 하게 돼서 내가 했던 주 종목을 안 하고 그 사이에 그게 교착점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침체기를 가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연이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?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네, 많이 힘드셨군요. 네. 그런 게 있었어요. 어떻게 죽는지? 죽는 것도 두렵지 않나? 내가 죽으면 누군가 알아줄까? 막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.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.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요. 차라리.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. 그거는 송은 셰프님이 아빠가 경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. 아빠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딱 한 명 있는 거예요. 나를 낳아준 친아빠는. 이 친아빠가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가 의논도 하고 아빠와 좋은 어떤 추억도 쌓고 그러고 지내는 거지.
아빠가 ATM기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 주는 아빠?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.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, 아내한테, 또 송은 셰프님 본인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셰프님 와이프면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안 되는데 또. 이거는 반드시 방송을 아내분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야단칩니다, 제가.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좀 하는 영역입니다. 이거는 잃는 게 너무 많아요. 옆에서 형으로서 보시기에 이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?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네.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들으면서 번아웃이 오셨나? 번아웃이 오셨나?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. 들거든요. 그때 딱 네.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. 네.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만족도가 있나? 내 자신한테? 나는 누구지? 돈 버는 사람인가?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지? 아빠로서의 역할도 뭐 남편의 역할도 아들로서의 역할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친구들도 없었어요.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소규모의 친구들의 이제 그룹이 형성됐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. 그 결국에는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. 형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없고 네. 형도 먼저 연락을 해주고 미국에 있을 때도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안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, 만나면 네.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네.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? 친구도 없고 가족도 좀 소원했다고 얘기를 하고. 이 번아웃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뭐 그냥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은 번아웃이 잘 안 와요.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으로 굉장히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잘 오거든요. 그럼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힘드셨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예요. 번아웃이 올 만큼 활활 태운 거죠.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틈이 없이 그냥 꽉 카스테라 틀처럼 이렇게 꽉 채워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. 우리 송은 셰프님 MMPI를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결과를 좀 봤는데요.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우리 송은 셰프님은 자아 강도가 높으세요. 자아 강도가 그런 것 높다라는 같아.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기준이 높아요. 그래서 막 대충 하고 뭐 그런 거는 본인 성에 안 차요. 그러니까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. 나는 좀 이 정도인 사람이어야지라는 게 있는 거죠.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나의 판단이 대체로 옳아.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신뢰해요. 이게 늘 지나치면 어떠한 좋은 것도 언제나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. 왜냐하면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전반적인 흥분 막 이렇게 떠 있다. 또 있다. 위에 떠 있다. 이렇게 약간 이제 흥분돼 있고 약간 고양돼 있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늘 이렇게 꼭 기분이 꼭 좋다기보다는 감정 자체가 약간 이제 팽창되고 고양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막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 안 해요. 맞아. 막 해, 고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.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때도 있고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거나 빠르게 결정을 맞아요. 하거나 결국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안 듣지.
그러니까 우리 송은 셰프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하나는 완벽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.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. 두 번째는 팽창된 자신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물려 있으면 아들 공부도 정석 써서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럼 먼저 선행 학습을 제가 해서 가르치고 한 명씩 영어랑 수학. 수학 전공도 아니신데 내가 공부를 하면 가르칠 수 있어. 근데 사실 잘 가르친 사람은 정승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잘 가르치거든요.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하고 사실 옆에 좀 있어주면 되거든요. 근데 힘들어할 때는 잠깐 쉬라고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이제 요리해서 좀 식사 시간에 먹게 하고 등도 두들겨주면 되는데 굳이 수학 정석을 공부하셔서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해야 속이 편해. 안 그러면 그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.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.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는 거죠.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.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. 다 움켜쥐고 계시지 마시고 네, 좀 결정을 하시고 아쉬운 거는 내려놓거나 버리셔도 된다. 네,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또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요. 네,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세하게 좀 타임라인을 짜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면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네.